나는 우리 동네 뒷골목에 있는 할머니 떡볶이를 좋아한다. 뒷골목에 있는 데다 허름하고 낡은 가게라 나같이 이 동네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기에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다.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 진심 로컬 맛집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으러 간다.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친해져서 떡볶이 1인분을 주문해도 꼭 오뎅꼬치 하나에 오뎅 국물을 내어주신다. 미안한 마음에 한사코 거절을 해도 같이 챙겨주신다. 그래서 아예 오뎅까지 주문을 해봤지만 그러면 거기에 꼬막김밥까지 한 줄을 더 물어주셔서 그냥 오뎅꼬치 하나 주실 때 감사히 먹고 있다. 손님이 별로 없다 보니 할머니는 내게 떡볶이와 오뎅을 내어주시고는 늘 앞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. 처음엔 덤으로 주시는 오뎅값이라 생각하고 영혼 없이 들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 얘기들이 꽤나 재밌다. 어느덧 나는 이 가게가 아지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게 되는 것 같다. 아예 믹스커피를 박스째 사다 놓고 후식으로 한 잔씩 할머니와 나눠 마시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. 할머니는 사실 가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셨다. 매달 나오는 연금이나 주식 배당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게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늙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셨다. 고생스럽게 일하지 않고 좋은 곳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우니 그게 더 늙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겠냐고 나는 반문하였다. 본인도 그러한 시간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셨다. 그러고 보니 처음으로 한 달간 임시 휴업을 한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를 말씀하시는 모양이다. 일부러 이 구석진 골목에 가게를 얻은 이유도 그것에 있다고 하셨다. 손님이 너무 많아지면 일하는 기계처럼 움직여야 할 텐데 그러면 늙을 것 같다며 지금처럼 적당한 일거리와 규칙적인 삶이 오히려 삶의 의욕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.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덤으로 주시는 오뎅꼬치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셨다. 할머니에게 자식은 없다고 하셨다. 남편은 젊은 시절 해외 출장 중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를 모두 처분했다고 하셨다. 집에 일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살림을 안 해본 탓에 다른 재주가 없었지만 유독 떡볶이는 맛있게 만들 수 있었던 터라 떡볶이 가게를 차렸다고 하셨다.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구석진 위치라 그런지 처음엔 정말 손님이 없어서 떡볶이를 많이 버리기도 하셨단다. 그래도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차츰 찾아주셔서 지금까지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워낙에 외진 동네라 유지 정도만 되고 있다고 하신다. 이번 주말에 몇몇 단골 손님들과 양품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려 하는데 나에게도 와서 같이 먹자고 하셨다. 주말은 늘 끼니 때우는 게 고민이었는데 나에게는 좋은 제안이기에 흔쾌히 알겠다고 말씀드렸다.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몸만 와서 맛있게 먹으면 된다시며 본인은 이런 게 재밌고 좋아서 가게를 하는 거라 말씀하시며 웃으셨다. 주말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가서 과일을 사왔다. 그래도 이따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나도 할머니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과일을 씻고 다듬어 도시락에 담았다. 역시 과일은 색깔이 예뻐서 그런지 담고 나서 보니 그래도 꽤 괜찮아 보인다. 왠지 소풍 가는 마음까지 들어 발걸음이 가볍다. 도착해보니 나 말고도 2명이 더 있었는데 그중 내가 사는 빌라에 사는 사람도 있어서 반가웠다. 그분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 좀 넘었는데 여기 떡볶이집 덕분에 퇴근길이 즐거웠다고 말했다. 나물들과 무채,
상추와 콩나물 무침까지 준비를 많이 하셨다. 고추장과 참기름을 두르니 그때부터 입안에 침샘이 돋기 시작했다. 이건 한국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타이밍이다. 거기에 떡볶이, 순대, 오뎅, 그리고 내 과일까지 꺼내놓으니 부패도 안 부러운 밥상이 되었다. 우리 모두 박수 쳐가며 수저를 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갑자기 카메라 세대와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왔다. 그때의 기분으로는 슬쩍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이닥친 기분이었다. 그러고는 앞장서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 말을 걸었는데 누구나 알만한 요즘 가장 핫한 개그맨이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돌 가수들이 떼거지로 같이 들어왔다. 동네 구석구석 알려지지 않는 맛집을 찾고 있는데 지나가다 이 가게가 보였다며 우리가 먹으려 했던 음식들을 보더니 식사 중이셨냐고 물었고 여차저차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시작되었다. 촬영이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물어왔지만 이미 촬영은 시작하고 있었고 그 연예인 무리들이 가게로 들어와 구도를 만든 탓에 할머니도 우리도 뭐라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촬영이 진행되었다. 약 30분 정도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촬영하였는데 할머니 사장님과 젊은 단골 손님들이 같이 밥도 만들어 먹는 것이 분량 만들기에 좋았는지 PD라는 분이 굉장히 흡족해하며 돌아갔다. 문제는 방송이 나가고 난 직후였다. 그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가게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그 연예인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며 사진 찍어대기 바빴다. 나는 틈이 없이 돌아가는 가게를 쳐다만 보고 돌아오기 일쑤였고 사람을 써도 손이 부족했던 할머니는 결국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리셨다. 그 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닫힌 문을 보고 돌아가기를 지속하고 있다. 사진이 목적인 건지 닫힌 문 앞에서 서서 사진을 찍고는 돌아간다. 정말 대단들한 열정이다. 뺏겨버린 내 아지트, 할머니의 일터. 얼마나 지나면 되찾을 수 있을까?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시겠지?